이야기는 1989년 시대의 색감이 물씬 풍기는 배경 속에서 시작됩니다. 영래는 이제 스텝 디자이너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세련된 헤어스타일에 살짝 웨이브가 들어간 머리,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밝고 안정된 미소를 띤 그녀는 꿈을 이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다름 아닌 제필이 있었습니다. 80년대 후반의 트렌디한 옷차림을 한 제필은 영래를 향해 따뜻하고 믿음직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앞둔 듯한 행복한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기쁨보다는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 뒤에는 종이의 7년 도피와 희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관은 불빛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생음악의 선율이 웃음소리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영래는 제필 옆에 서 있었고 오늘 저녁을 위해 신중히 고른 반짝이는 은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제 유망한 의대생이 된 제필은 검은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영래에게 손을 내밀어 댄스 플로어로 초대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영래의 시선이 군중 속을 스치며 낯익은 모습을 포착했다. 종이였다. 그녀는 청록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회관을 지나가고 있었다. 긴 머리가 그녀의 걸음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 영래는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 7년 전 그 끔찍한 사건 이후 종이가 갑작스레 사라진 뒤로 아무 소식도 설명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종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종이야, 영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내디디며 예전의 단짝 친구를 부르려 했다. 하지만 종이의 시선이 영래를 스쳐 지나갔다. 차갑고 낯선 눈빛, 마치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종이는 멈추지 않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계속 걸어갔다. 영래는 가슴속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멈춰 서서 드레스 자락을 꽉 쥐며 밀려오는 감정을 억눌렀다. 제필이 영래를 선택한 순간 종이를 만난 상황이라 이제 본격적인 갈등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종이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도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후반부에 완전히 달라진 영래의 모습이 가장 기대됩니다. 외모부터 확 바뀐 영래는 이제 미용사가 되었고 무례한 손님을 당차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영래야, 괜찮아. 제필은 그녀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스레 물었다. 그는 영래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영래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그녀는 방금의 순간을 제필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세 사람 사이에 이미 복잡한 관계를 더 꼬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한편 회관 한쪽 구석에서 종이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서 있었다. 손에 든 와인 잔을 꽉 쥔 채 그녀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회관에 들어서자마자 멀리서 영래를 봤다. 반짝이는 은빛 드레스, 제필 옆에서 빛나는 미소, 그 모든 것이 종이의 오래된 상처를 다시 헤집었다. 그녀는 일부러 영래를 외면하고 모르는 척 지나갔다. 하지만 가슴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7년 전 그녀는 영래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 제필에 대한 복잡한 감정으로 우정을 망치지 않기 위해 떠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영래와 제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종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영래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왜 떠났는지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무언가가 그녀와 영래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도망치려 했지만 영래는 제필과의 춤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청록색 드레스를 입은 종이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왜 저를 모르는 척한 거지? 왜 날 외면한 거야?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영래는 옛날을 떠올렸다. 그녀와 종이가 맛있는 빵을 나누고 깊은 비밀까지 공유하던 때를. 하지만 이제 둘 사이의 거리는 건널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파티는 계속됐지만 영래 주변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제필은 늘 그렇듯 예민하게 그녀의 기분을 알아챘다. 피곤하면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 그는 부드럽게 제안했다. 영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필을 따라 발코니로 나갔다. 그곳에서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다. 달빛 아래 영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제필, 만약 정말 소중한 친구가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떠났다가 다시 나타나서 모르는 척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먼 곳을 향했다. 제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아마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야. 어쩌면 그들은 뭔가를 지키려 했거나 너를 보호하려 했을지도. 그는 영래를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다. 만약 그게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나눠봐. 오해가 더 길어지게 두지 마. 그 순간 회관 안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었다.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영래와 제필은 놀라서 다시 홀로 들어갔다. 군중 사이로 정연이 서 있었다. 세련된 정장의 손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정연은 천천히 영래를 향해 걸어오며 무릎을 꿇었다. 영래야, 나와 결혼해줘. 회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영래는 숨을 멈춘 듯 멍하니 정연을 바라봤다. 제필의 얼굴은 굳어졌고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군중 속 어딘가에서 종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영래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정연 오빠. 이게 대체 정연은 오랫동안 영래를 짝사랑해왔다. 그는 늘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로 존재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 숨긴 사랑은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았다. 7년 전 그는 화신전자 가문의 후계자로서 해외 유학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영래를 잊을 수 없었던 그는 학업을 최단 시간에 마치고 귀국해 회사를 이끌며 그녀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걸고 영래에게 청혼했다. 하지만 이 청혼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다. 정연은 7년 전 만년필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노상식 과장이 영래를 폭행하려 했을 때 종이가 만년필로 그를 찔렀던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처리되었다. 정연은 자신의 법률 지식과 집안의 영향력을 동원해 종이와 영래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했다. 심지어 노상식은 직원 폭행 혐의로 회사에서 쫓겨났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정연은 영래에게 단 한 번도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영래가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걷길 바랐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녀를 영원히 곁에 두고 싶었다. 청혼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종이가 군중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청록색 드레스는 여전히 고혹적이지만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영래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모든 시선이 종이에게로 쏠렸다. 제필은 그녀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종희. 너. 어떻게 여기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영래는 종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7년 동안 어디 있었어? 왜 나를 버린 거야? 다음 회차에서는 종이와 영래의 감정적인 재회가 펼쳐진다. 종이가 7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돌아온 진짜 이유가 밝혀진다. 한편 제필은 자신의 마음을 마주해야 한다. 영래를 지키기 위해 종이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사랑을 되찾으려 할 것인가? 화신전자의 비리가 폭로되면서 영래는 다시 한번 거대한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 모든 드라마가 얽히며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다음 이야기가 기다린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